안녕하십니까. 기강수학 달인 김영준입니다. 2025년 광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에 앞서서 잠시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개념 설명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면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양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만든 기출 양식이 이제 1강의실에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시면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노트 정리가 중요하냐? 이미 학원에서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계신 여러분이겠지만, 여기서 푼 문제가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비슷하게 혹은 완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문제 해설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파생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이고요. 그 중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변형한 후에 모끼리,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4a-b -c 플러스 a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a 여기다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 대입해서 문제 풀 겁니까? 아니죠. 먼저 해당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변형시켜 볼까요? 일단은 여기 4a -a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3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를 전개하여 여러분들이 간단히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먼저 각 주어진 항을 파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x제곱,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y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나는 먼저 3a,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c를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대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a는 각 개수가 3배가 됐기 때문에 전개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6y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각 개수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xy 중간에 빼놓고 여기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도 마이너스 배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줘서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세로로 작성하였으니 세로로 바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바로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는 사라지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에서 마이너스 xy를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xy가 생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6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해주니까 플러스 5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풀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px라는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자, 1차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해당 문제는 인수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수정리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자, f(a가 0이라면 f(x는) 무엇을? x-a를 뭐로 가지고 있고?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습니다. 따라서 얘를 항등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fx는 x-a 그 다음에 qx로 전개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플러스 0인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미정계수 a가 보이기 때문에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해당 p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와 같으니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5가 얼마? 0이기 때문에 나는 a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는 얼마요? 분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래서 9가 넘어가니까 a는 2분의 9가 되겠죠.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P3이기 때문에 해당 다항식에다가 A를 뭐라고 고쳐쓰고 2분의 9라고 고쳐쓰고 3을 대입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3은 3 대입하니까 27, 3 대입하니까 지워지죠. 그 다음에 3 대입하니까 2분의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답은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니까 다항식 3차식을 인수분해하라네요. 그러면 해당 개념은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3차 이상인식을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인수정리. 아까 2번에서도 설명했죠. 그쵸? 내가 f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 a 값을 찾고 싶다 라는 거니까, 이러면 x-a를 인수로 갖는구나. 이게 바로 인수정리였죠. 그쵸? 자, 일단은 여기 a를 찾기 위해서는 물론 그냥 대입해도 되지만 참고사항, f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 그때 a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fx의 상수항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여기 지금 상수항이 6입니다. 따라서 나는 상수항의 약수 1, 2, 3, 6.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는 1이기 때문에 나는 1, 2, 3, 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총 4가지 경우 안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fa가 0이라는 걸 찾았고, 그래서 x-a가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았으니 fx는 x-a qx라는 꼴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 qx만 구하면 되는데 해당 꼴을 잘 보니까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바로 조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 자, 조리제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나눌 때만? 그렇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무엇을 가지고? 개수만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했죠. 그죠? 이미 많이 풀어봤겠지만,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1차식의 개수가, 1차 항의 개수가 모임을 전제로 푼다? 그렇지, 1임을 전제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이 개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쌤은 이 A를 찾을 때 물론 1, 2, 3, 6 안에서 찾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먼저 상수항을 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면 돼요? X를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렇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만 보니까 X에다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될 것 같아? 그렇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전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해당 다항식은 무엇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를 fx라고 보면 f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 나는 QX만 찾으면 되니까 어떤 방법 이용한다? 그렇지, 조립제법 이용한다. 그러면 먼저 니은을 그리고 개수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1, 4, 1, 6 써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즉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1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밑에 있으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곱하라요. 곱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니은 안에 들어오면 그렇지, 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5. 다음 곱하세요 5. 더하세요 6. 곱하세요 마이너스 6. 둘이 더해주니까 그렇지, 당연히 0이 나와야 돼. 만약에 0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잘못 찾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QX가 어떤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해당 식이 뭐가 되는지,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파악을 해야지.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어떻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답은 얼마? 그렇지, 3번.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2차 방정식 문제고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니까 해당 문제는 근거,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 이때 두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면 첫 번째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때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거 개수의 관계를 문제를 풀 때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q는 0이라는 식이 있다면, 그리고 이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이때 x의 개수는 뭐가 되고, 얘는 두 근의 마이너스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q 상수항은 뭐가 된다? 두 근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빠르게 바꿀 수 있다면 합과 곱을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일단 두 가지로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흰색으로 푼다면 첫 번째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은 0이니까 이쪽이 a, 5가 b, 7이 c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그 다음에 5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여줬던 풀이처럼 내가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만든다. 그 말은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준다와 같아요. 자, 그러면 묶어도 되고 아니면 3으로 나눠줘도 되고, 3으로 나눠볼까요? 어차피 는 0이니까.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7은 0이니까 이때 x 개수는 뭐가 된다? 그렇지, 두 근의 마이너스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합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고, 특히 이 노란색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주 도움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그럼 5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2차 방정식 문제고요. 일단은 K라는 미지수가 보이고, 이때 두 실근에 봐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면 두 근을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근은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될 텐데,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근이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음수라면 이때 알파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건 0을 포함해서 뭐를 제곱할 때? 그렇지. 실수를 제곱해야만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양수였어.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렇지. 순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허수를 제곱해야만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근을 골라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음수가 되는 값을 고르면 되고요. 만약에 허근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양수가 되는 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는 아까 내가 4번에서도 설명했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x의 개수는 뭐가 된다? 두근의 마이너스 합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두근의 합이 얼마니까? 0이니까 나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k 값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k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0. 그러면 k가 두 값이 주어지겠네. 하나는 뭐고? 5고 다른 하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볼까요? 지금 상수항 보니까 k-2라고 나왔어요.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두근의 곱이 된다. 자, 근데 아까 곱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러면 k가 5일 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근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지금 양수니까 알파 제곱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무슨 근이라고 했는데? 실근이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그러면 알파 제곱은 3이니까 내가 원하는 실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얼마? 마이너스 1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표현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6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문제고요. 쭉쭉쭉쭉 읽어보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두 가지 용어를 짬뽕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k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쌤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그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2차식이 일단 뭐일 수 있고? 그렇지, 완전 제곱식일 수 있고. 완전 제곱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조건? 뭐의 제곱? 그렇지, 반의 제곱.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2차 방정식에 뭐가? 판별식이 무슨 값을 갖는다? 0의 값을 갖는다. 해당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D는 0이라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2번, 얘가 지금 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 얘는 무슨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 k의 항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정리 해줘야 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k 모형 해서 k 가로,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는 0이라고 내가 작성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개수가 얼마가 되게끔? 그렇지, 0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판별식 구해볼게. 판별식. 자, D는 일단은 3K 플러스 2A로 나와 있기 때문에 D는 먼저 B제곱 3K 플러스 2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 그래서 12, 그 다음에 4분의 3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b는 얼마? 그렇지, 0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9k제곱 보이죠? 그 다음에 4, 3, 3, 3, 9k제곱 지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값이 생기고?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따라서 12ak라고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a제곱 쓸 수 있겠네요.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k 곱하니까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3b 곱하니까 그렇죠. 플러스 36b는 얼마다? 0이다. 아, 그러면 2번. 얘가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K 모형 해줄게요. K. K 어딨죠? 여기 12A 또 어딨어? 그렇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 4A 제곱 플러스 36B. 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도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나는 A 값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는 얼마고? 그렇지. 1이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4 플러스 36B가 0이니까 B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값 다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답은 얼마? 그렇죠.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러면 2차 함수,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로?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L1이라고 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직선처럼 L2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접한다 라고 표현하고 해당 점을 접점, 그리고 이 L2를 접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떨 수도 있어. 그렇지.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죠. 얘를 L3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 상태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2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를 2차 방정식은 0이다 꼴로 봐서 이 두 교점을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중근으로 봤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끌고 온다? 그렇지. X축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쌤 방법 어떤 거? 자, 딱 손을 잡고 얘를 우회전 시켜줘요. 얘를 핸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핸들. 좀 유치하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fx라고 놓고 L1이라고 할게요. L1을 g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gx를 내가 딱 잡았고 뭘로 만들어준다? 그렇지. 우회전 시켜서 x축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여러분,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y가 얼마인가요? 0이에요. 자, y는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gx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빼줘야 돼요. 그래서 gx를 내가 y는 0으로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gx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얘네 둘은 만난다. 즉 등식이 성립합니다. 우변에 지금 gx를 빼줘서 0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당 fx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gx를 똑같이 빼줘야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럼 뭐가 만들어져? 그렇죠.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걔를 fx 마이너스 gx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fx 마이너스 gx와 x축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얼마인? 그렇지. 는 0인 새로운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 판별식을 구해서 이때 L1은 D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L2는 D가 0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얘는 D가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고르고 싶기 때문에 나는 fx-gx가 는 0이라고 작성하고 어떤 거? 그렇지.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답은 5번이고요. 5번이 왜 답이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놓게 된다면 나는 새로운 2차 함수 누구? fx-gx를 핸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fx-gx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나는 새로운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에 판별식이 0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 1, 2, 3, 4번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각 개수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나는 판별식 짝수니까 4분의 d로 쓸게요. 그러면 b'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가 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 중근을 갖는다. d는 0이다. 라는 거는 해당 2차식이 무슨 식이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반의 제곱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의 제곱 누구의 반? x 개수의 반. 얼마? 마이너스 1. 얘의 제곱이 뭐가 되는지 보면 돼? 그렇지. 상수항이 되는지 보면 되니까 맞네요. 따라서 5번이 한 점에서 만나는 곡선과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px를 x-a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의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px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a분의 1, 그 다음에 qx. 그 다음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r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px를 뭘로 나눌 때? 그렇지, px를 ax-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요. 자, 해당 문제는 몫과 나머지의 변형 파트입니다. 간단히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적을게요. 자, 개념 fx를 gx로 나눌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때 똑같은 fx를 내가 뭘로 나눴을 때 얘를 a배를 한 거야. 그래서 a g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똑같은 다항식 fx를 나눈 거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어야 됩니다. 얘도 같고요. 플러스 기준으로 얘도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될 거고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처음과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gx를 a배 해줬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이 1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qx는 몇 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역수배, 즉 a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몫은 a분의 1 qx가 되겠네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다항식 p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준으로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고? r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x-a분의 1로 나눴던 거를 지금 몇 배해서? 그렇죠, a배해서 새로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도 비율을 조정해줘야겠죠. 처음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1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a배 했으니까 얘 역수배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a분의 1, 그래서 a분의 1 q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얼마고? 답은 3번. 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8번 문제는 솔직히 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얘를 px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xpx에서 나누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다가 변형 문제로 바꿔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px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xpx에서 뭘로? ax-1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해당 px를 항등식으로 정리했으니 먼저 몇 배? x배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x배 해줄게요. 그러면 xpx는 여기다가 x-a분의 그대로 써주고 qx 써주고 여기도 x를 곱해줘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지. 플러스이기 때문에 뒤에도 x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돼요. xpx 이제 같아졌네. 그러면 플러스 기준으로 얘도 같고 얘도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rx를 쓸 거고 여기다가 아까 a배 했으니까 여기는 역수배 하겠죠? 그래서 a분의 1 qx x라고 적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요? 그렇죠, 낮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몇 차로 있어요?
그렇죠. 1차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한 번 더 나눈다. 자, 그러면 Rx를 내가 AX-1로 나누니까 몫은 얼마고? A분의 R이 되고 A분의 R을 각각 분배 법칙으로 곱해주니까 당연히 최고차항은 똑같아야 소거가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빼주니까 아하! 진짜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분의 R이 진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진짜 나머지. 그럼 이때 A분의 R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몫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9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읽어보니까 전개식에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 다음에 x 8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해당 문제는 그렇죠. 다항식의 개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다항식의 개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식을 싹 다 전개해서 개수를 찾는다? 아니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다. 그래서 특정 항의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을 건데? 자, 첫 번째, 쌤은 x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 6제곱 제곱이니까 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6제곱 즉 두 다항식의 곱으로 바라보고 각 다항식에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서 내가 x 7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때 a를 기준점으로 놓고 바라본다면 b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가 x를 냈다. 그러면 7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b는 무조건 얼마를 내줘야 돼요? 그렇죠. x 6제곱을 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가 x 세제곱 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x 4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x 6제곱 그 다음에 x 있을 테니까 각각의 개수만 찾아서 곱해주고 더하면 돼요. 그러면 x 개수 1 x 6제곱의 개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1 여기도 1이니까 둘이 곱하면 1이기 때문에 더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 세제곱이니까 x 제곱 x 4제곱 x 제곱 x 4제곱 x 제곱 x 4제곱의 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를 a 얘를 b 그리고 얘를 C. 그리고 여기서 뭘 찾고 싶다? X 8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다. 그러면 각각 어떤 걸 내야 X 8제곱이 나오는지 너희들이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X 4제곱을 냈다. 그러면 여기 X 제곱, X 제곱을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와 지금 얼마니까? 1, 1이니까 곱하면 1이 돼요. 근데 A만 X 4제곱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B도 X 4제곱을 낼 수 있고요. C도 X 4제곱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각각 나머지는 X 제곱을 내면 되니까 이 경우가 총 몇 가지인가요? 그렇죠. 3가지입니다. 그래서 1을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얼마? 3까지 해주니까 답은 3. 얘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얼마고? 4고 B제곱은 9기 때문에 더하면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